86 타는 사람들이 왜 샀겠어요? 8배 운전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토요타에서 판매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? 이거는 드라이버를 양성하는 차라면서요. 그 드라이버를 양성하려면은 6000 rpm에 120km로 달려가지고 드라이버가 양성됩니까? 오랜만에 86을 몰고 나왔습니다. 제 영상의 조회수가 그 86에 관한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나오길래 뭔 일인가 했더니 엔진 이슈, 엔진 보증 이슈 때문에 난리더라고요. 제 엔진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은, 먼저 이 차를 살 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알고는 있었어요.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, 미국에서 트랙을 몰고 난 이후에, 트랙에서는 아닌 것 같고 트랙을 몰고 난 이후에 엔진이 퍼진 거죠.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보증을 안 해줬다. 그러면서 엔진이 어떤 이유로 퍼졌느냐, 그 엔진 조립을 할 때 옛날에 가스켓이라는 거를 써서 딱 붙였는데 요즘은 실리콘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, 86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엔진들이 다 요즘에 그 실리콘으로 붙인다 하더라고요. 쇠와 쇠 사이를 연결시키고 나면 그 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마감 처리하는 게 이제 가스켓을 붙였던 거에서 실리콘으로 하는데, 그게 이제 RTV라고 하는데, 실리콘을 또 사람이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이런데 운전할 때 이제 이 86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딴 데는 잘 모르는데 이게 얼통불통할 때. 그래서 그 실리콘을 사람이 쏘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쏘는데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. 그래서 많이 바르고 두 개를 딱 붙이면은 옆으로 쭉 퍼지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밖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, 그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엔진 안에서 섞일 거 아니에요. 그 덩어리가 실리콘이 녹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그게 이제 실리콘 덩어리들이 떠다니다가, 그 사람으로 치면은 피에 이제 덩어리지는 혈전이 떠돌아다니다가 딴 데는 괜찮은데, 혈관이 모세혈관이나 아니면 뭐 뇌 쪽이나 이런데, 또는 심장 이런 데다 막히면 큰일 나는 것처럼,
혈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덩어리가 많이 떠다니나 봐요. 그러다가 그게 그 어디에서 막히냐 하면은 그 오일망 있는데 거기에 쭉 깔려 있다가 오일을 빨아당기는 그 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걔가 빨아들이는데 망이 있다니 이야기는 건더기를 걸러내는 건데 조금 있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실리콘 덩어리 너무 많아 버리면 결국 그 망을 거름망을 막아 버려 가지고 오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오일이 없는 채로 이제 엔진이 피스톤 왕복 운동을 하면은 결국 이제 부서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. 엔진이 박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오일팬 부분에,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수조 같은 게 그 포르쉐의 수평대항 엔진은 그 저수조가 크다란 욕조에 이제 그 엔진 담겨 있는데 이제 86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 수조 욕조가 작죠. 이게 크면은 뭐 크게 뭐 못 만들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차값이 포르쉐는 카이맨을 사더라도 뭐 제일 싼 거 사더라도 1억이 넘잖아요. 그러면은 2배 차이 나고 911 웬만한 거랑 비교하면은 3배 4배 차이 나는데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당연히 저렴한 차는 재질이랑 설계랑 모든 면에서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수평대항이긴 하지만 훨씬 작은 저수조에 담겨있는 형태다 보니 이게 트랙같이 극한 상황에서 좌우 코너를 돌 때 한쪽으로 이제 확 기울었을 때 G값이 생각보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쪽으로 몰렸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오일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주로 우코너 돌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오일 격벽을 만들어 가지고 오일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게 뭐 하기도 한다던데, 아무튼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 엔진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설계 제조 단계에서의 문제니까 리콜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리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.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조차도 리콜을 안 해주고 뭐 보증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, 아무튼 미국에서조차 이런 거 보면은 개체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무슨 소나타급 되는 캠리 같은 차였으면 난리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적게 팔렸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리콜을 양심적으로 제조사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안 되면은 국토부에서,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다고 뭐 해줄 게 아니라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라도 관심있게 봐주면은 그게 좋은 정부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아쉬운 점이죠. 그런 거는 엔진 고장 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토요타 측에서 우리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6000rpm 이상의 시속 120km 이상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조롱거리 됐잖아요. 제 채널에도 댓글에 뭐 6000rpm에 시속 120km 되면 보증 삭제되는 차 타고 계시네요 뭐 이런 류의 그 댓글들이 쭉 달리던데, 그게 아쉬운 점이죠. 그거는 이제 물론 뭐 담당자가 그냥 뭐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딱 잘라서 6000rpm에 120km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뒤로 후속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뭐 7000rpm 이상의 뭐 1단에서 뭐 1분 이상 등등의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가혹한 그런 주행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뭐죠? 좌우 코너가 심할 때 오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수조가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쳤을 때 한쪽이 비게 되는, 그때 오일이 없어서 이제 망가지는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, 설계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좌우로 그렇게 횡지값이 너무 높았던 뭐 그런 운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86 타는 사람들이 왜 샀겠어요? 8배 운전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토요타에서 판매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? 이거는 드라이버를 양성하는 차라면서요. 그 드라이버를 양성하려면은 6000rpm에 120km 달려가지고 드라이버가 양성됩니까? 그러니까 다양하게 운전 스킬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거죠.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
보증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요걸 얻어 먹는데, 이 86 타는 사람들이 과연 그냥 요러고 마냐 이거지. 소수긴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자동차 동호회 활동도 뭐 많이 할 거고, 다른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경험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은 소수지만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. Two-door coupe with GR86. 현실은 그러니 어쩔 수 없는데,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말아야 되냐. 일단 제가 만약에 제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면 속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, 아무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, 그 다음에 여론을 좀 형성을 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 차에 문제가 안 생겼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생긴다면은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고, 그분들도 그렇게 행동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아무 카페의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이 차는 그냥 원래 보증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탑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긴 있더라고요. 새 차를 샀는데 보증이 뭐 안 되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, 그 BMW 샀을 때 보니까 워런티 연장하는 거에 제 기억에는 M은 안 받아주더라고요. 뭐 그런 거 같아요. 제조사들은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의 눈앞의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보증 안 해주는 게 맞겠죠. 그런데 멀리 보는 기업이라면 뭐가 맞는지는 제조사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. 토요타 회장님이 뭐 모터스포츠를 좋아한다면서요. 그러면 잘 알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참에 그 토요타가 뭐지 가치를 그 슬로건이 있던데, 그 가치를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 이 사태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가치를 판단하면은 토요타를 안 살 것 같아요. 최근에는 86이 출고가 빠르잖아요. 심지어 한 달 만에도 받고 하던데, 지금 이 상황에 출고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태가 터졌으면 저는 이 차 인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포르쉐 911 GTS 계약한 게 받을 수 있다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순간 좀 고민했었잖아요. 이 차가 한 열흘 정도 먼저 연락이 오는 바람에 이제 그거를 미루고 이 차를 인수를 했는데, 이런 상황이라면은 괜히 찝찝하게 인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미 인수했으니까 그냥 타고 있는데, 그리고 뭐 크게 무리하게 운전을 하질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딴 건 모르겠지만 뭐 실리콘 그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. 그 덩어리가 얼마나 끼어 있을지. 찝찝하니까 안 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팔아주고 안 팔리고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은 정신 차리지 않을까.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요즘 토요타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차를 사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다녀보면 토요타 차 상당히 많더라고요. 시에나도 많이 보이고, 캠리도 많이 보이고, 뭐 라브4도 많이 보이고, 86도 심지어 저희 동네만 해도 저 말고 한 두세 대가 더 있더라고요. 심지어 저희 지하 주차장에도 저 말고 한 대 더 있고요. 토요타 차 어떨 때는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보면 제 앞에도 토요타 뒤에도 토요타, 뭐 토요타 차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판매량이 떨어지면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같은 구입 선상에 있는 차라면 보증 잘해주고 사람을 좀 더 생각해주는, 이윤 추구만 하지 말고 고객을 진짜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 해주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. 그리고 제 생각에 한동안 그 플렉스가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알뜰하게 사는 그런 분위기잖아요. 그래서 신차 뽑지 마시고 중고차 사는 거가 좋은 경제적인 소비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반어법 스타일 그 컨텐츠에 뭐 한동안 뭐 놀리는 댓글이 많이 달리긴 했지만 그 뒤로는 달리진 않던데, 조회수는 계속 조금씩은 나오던데요. 지금 그걸 다시 찍는다면은 제가 그 유일한 단점으로 엔진 보증 이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를 때니까,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86이 그래도 꽤 많이 팔렸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운이 나쁜가 보다 이런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2건 발생한 거 보니까 꽤 많이 발생한 것 같고, 저는 이 사태를 또 이해하기 쉽게 다른 걸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사람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뭔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병이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꽤 높잖아요.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차는 엔진에 유전적으로,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이미
고장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% 다 고장났으면 아마 뭔가 조치가 있었겠죠. 근데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그래도 다른 차에 비하면은 고장 발생이 있는, 그러니까 가족력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관해서 진단도 미리 잘 하고 좀 더 신경 쓰고,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히 타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차는 가족력이 없냐? 모든 차가 완벽한 차는 없잖아요. 포르쉐가 무슨 이 외계인이 만들었다, 고장이 안 난다, 렉서스 고장 안 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다 고장 납니다. 개체수가 적어서 많이 안 알려지고 대중적인 차들은 워낙 많이 팔리니까 잘 알려져서 그렇지, 이 세상에 완벽한 이상적인 뭐 그런 건 없고,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 우주의 물질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, 그걸 이제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.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도요타 코리아에서 하는 행동이 좀 아쉽긴 하지만 차 자체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차라리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오일팬 밑에 그 저수조 그런 것도 좀 키우고, 이 엔진이 이제 토요타 게 아니고 저 스바루 엔진이잖아요. 스바루에서 좀 더 내구성 있게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, 뭐 앞으로는 86이 전기차로 바뀔 모양이더라고요.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. 경량 후륜 수동 차로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, 좀 더 내구성이 좋았으면 좋겠는데, 근데 생각해보면 이 차나 그 GT86이나 똑같은 차거든요. 엔진이 뭐 400cc 커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똑같은데 약간 개조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GT86에 엔진 뻗었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. 그렇게 치면 GT86이 더 좋은 차 아닌가요? 모양이 이제 이게 좀 더 예쁘니까. 새 차는 이제 그건 못 사니까 실리콘과 오일이 한쪽을 치우치면은 빨아당길 수 없는 그 두 가지의 그 약점 빼고는 정말 좋은 차인 것 같고, 정말 바람이 있다면 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차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도요타 좋아서 이게 산 게 아니라 이런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단 말이에요. 아반떼는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N을 만드니까 뭐 이윤은 많이 나겠지만, 이윤이 좀 나지 않더라도 후륜 경량 수동 미션을 갖춘 그런 86 같은 차를 모터스포츠의 문화를 좀 형성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스팅어를 좀 잘 다듬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막 큰 돈 안 들이고 스팅어를 좀 허리를 줄이고, 스팅어가 단종이 돼버려서 너무 아쉬운데, 좀 안 팔리더라도 소수를 만들고, 유럽 미국에서 86 많이 팔렸거든요. 오히려 물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많이를 못 판 걸로 아는데, 모터스포츠를 좀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차를 밀면서, 그러려면 86은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그런데, 우리도 왜 있잖아요, 또봇이랑 헬로카봇 있잖아요. 너무 어린이들이네. 그래도 성인 버전 하면 되겠네요. 헬로카봇의 성인 버전, 또봇의 성인 버전 해서 그 어릴 때 봤던 친구들이 커서도 이제 보고 모터스포츠로도 가는데, 옛날에 그거에 기반으로 이제 신형이 만들어진. 그러면은 스팅어를 이름을 좀 바꾸고 스팅어 하지 말고, 일단 스팅어 하는 순간 이제 롱허리가 자꾸 생각나서 좀 짧고, 휠 베이스를 짧게 하고 조금 더 차체를 낮추고 그러면 되잖아요. 후륜 기술도 다 있고 현대자동차 엔진도 잘 만들고, 아반떼 N의 성능을 갖춘 후륜 구동으로 바꿔주면 참 좋겠는데 아쉽습니다. 생각난 거는 얼추 다 말씀드려서, 그러면 이제는 카메라를 끄고 도착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끌게요. Two-door coupe with GR86.